나만 여러분들을 알고 있지 여러분들은 나를 모르는데 선생님은 누구신데 저희를 가르치려고 듭니까? 대체 누가 날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럴 수도 있으니 내가 여러분들께 또 어떤 분인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페이지 펼쳐볼까요? 그림루. 그래서 님은 누구신데요 하려다가 너무 건방져 보일까봐 선생님은 누군데요 라고 했어요. 이름은 김경우, 경희대학교 응용수학과랑 전학과 수료했고요. AI 조금 공부했어요. 강사는 이제 계속하고 있고요. 현재는 김현정 수학학원에서 중등부 강사를 맡아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업하고 있어요. 현재 중3상 과정이랑 수학화 과정을 맡고 있네요. 그러면서 내가 관심 분야가 되게 많아가지고 수학, 철학, 교육, 프로그래밍, 독서 이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뭔가 그런 걸로 앞으로 나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나의 목표예요. 뭔가 직업적으로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가 나의 이야기고요. 나에게 미래가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듯이 내 목표, 여러분들의 목표도 다 있겠지요. 이번 방학 때 뭐 크든 작든요. 내가 이번에 중3 상과정은 그래도 좀 제대로 해보겠다. 이전에 수학 설렁설렁 했었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뭐 각자가 많을 겁니다. 혹시 이 중에서 특강반 들으시는 분 계세요? 특강반? 지금 특강반의 정규까지 혹시 오늘 다 들으세요? 오늘 그러진 않아. 다행이네요. 만약에 몰려있으면은 아침 10시부터 8시 반까지 있게 되니까. 아유.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져야 될 목표 중에 첫 번째 보시면은 목차만 봐도 키워드로 요약이 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우와! 목차만 봐도 키워드로 정리가 된다고? 네. 자, 이런 겁니다. 중3 상과정을 모두 다 처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단원이 제곱근이 나옵니다. 제곱근. 그래서 제곱근에서 우리 수의 체계가 실수로 확장이 돼요. 제곱근은 무리수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새로운 수가 나왔으니까 연산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중1, 2 때도 새로운 수가 나오니까 연산이 들어갔던 거고요. 중3 때도 새로운 수가 나오니까 연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산이 들어가고 대망의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를 따로 배우게 돼요. 근데 얘네들은 왜 배우는데요? 훗날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재료가 됩니다. 인그레디언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1차 방정식 배우면 1차 함수 배우시죠. 2차 방정식 배웠으니까 2차 함수 배워야겠죠. 고등학교 가면 3차 방정식 배우고 3차 함수 배우겠죠. 4차 방정식도 배우고 4차 함수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방정식과 함수까지 배우고 활용 정점으로 2차 함수의 활용까지 하면은 끝나게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길 원해요. 지금 내가 한 2, 3분 동안 주저리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단원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렇게 또 만들려고 내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자, 근데 선생님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시면은 숙제할 때 이러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0문제 와라. 내가 지금 시간 40분 지났다. 나 40분 안에 이거 무조건 숙제 끝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면서 문제를 도장 깨기 하듯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시험 문제 풀듯이. 뭐 나쁘진 않아. 빨리 하려면 나쁘진 않은데 그러면은 문제에 몰입하느라 문제 분석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중2 때 공부를
조금 하셨다면 요 그림이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면은 어떤 관계식이 하나 성립했었지요. 이 개념을 배워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다를 배웠다고 치죠.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그러고 나면은 여기 숫자가 바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5, 여기 6으로 주자. 6, 여기 8. 좀 애매해지는데? 루트가 떠버리는데? 안 돼, 안 돼. 이래서 그래, 이렇게 하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묻는 문제를 알려줬다고 하죠. 이걸 알고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여준아, 내가 못 풀겠어. 내가 왜 못 푸는 걸까요? 이 개념을 아는데 이거 못 풀겠대요. 못 푸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준이가 만약에 빙의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이유가 뭘까? 잘 모르겠어. 대답 안 나. 이거를 떠올리지 못했을 수도 있죠. 내가 지금 미리 언급했으니까 아시는 거지. 내가 만약에 그냥 이 상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해라 라고 하면 위에 써있던 지식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걸 떠올리지 못해서 틀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배웠던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공부가 미진하는 거죠. 어쩌면 피타고라스 공식을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공부가 미진했던 거죠. 이렇게 이유가 좀 다르거든요. 각자가 못 푸는 이유가 있고 그거를 분석하면서 가야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보면서 가는 건데 그냥 30문제 너 그냥 주웠어. 1시간에 내가 다 풀어버린다. 바로 올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흡사 헬스장 가잖아요. 헬스장. 그러면은 1kg짜리로 한 100번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육이 늡니까? 늘지 않아요. 물론 조금은 늘겠지. 근데 100kg짜리로 탁 들고 딱 한 번 해보고 힘들어. 이게 차라리 근육이 늡니다. 100kg짜리 한 번 드는 게 근육이 늘지 1kg짜리 100번 든다고 늘지 않아요. 수학 근육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문제 100문제를 그냥 도장 깨기 한다고 해서 수학 실력이 느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분석을 할 거면 문제랑 대화하셔야 돼요. 대화. 이 문제가 나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있지? 나 뭐 배웠더라? 여기서? 그래. 2차 방정식인데? 근데 근을 찾으라 그러네? 그게 인수분해요. 인수분해 뭐 배웠었지? 이렇게 서치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떠오르면은 내가 문제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목표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 준비물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 무언가 배우고 가려는 마음 하나만 일단 갖고 오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신년이 됐고 방학이 돼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큰 변화, 작은 변화. 지금 시기, 나도 그래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시기야. 지금 시기는. 그래서 헬스장에는 언제나 이 요맘때에 등록수가 제일 많죠. 근데 이 열정은 진짜 2주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실로 이 열정이 사그라들면 나중에 성실로 메꾸게 되는 기간이 분명히 와요. 나도 그렇고요. 첫 마음을 유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맨날 숙제하다가 오늘은 좀 힘들다 하시는 날도 분명히 오실 거고요. 오늘 공부 좀 그런데 하는 날도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그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벌레 한 마리가 꿈틀꿈틀 나올 때 그거를 누르시고 그래 오늘 가서 딱 한 문제만 배우고 오자. 딱 하나만 배우고 오자. 이런 식의 약간의 나이스한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귀가 들리고요. 그래야지 마음이 열려서 무언가를 얻고 갑니다. 귀가 닫히면 나도 아무리 설명해도 뭔가 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서 또 가방에 여유가 좀 있으면 이제 준비물을 갖고 오세요. 첫 번째, 중3, 3 개념 원리가 있어야 되고요. 펜이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두 교재를
끝낼 생각이에요. 이번에 두 교재를 끝낼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세 개가 더 붙었어요. 뿌리 개념 노트라는 게 새로 생겼고요. 개념 깨기 노트가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백지 테스트 노트가 생겼네요. 이렇게 뭐가 많아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왜 싫어? 여기 있는 내용은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 얘보단 얘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얘를 펼쳐보면은 개념 하나에 그 개념을 알면은 바로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개념을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있고요. 그래서 개념 깨기 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여기 있는 개념은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주로 이걸 쓸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수업 말미에나 아니면 복습용으로 내가 요 자리에서 풀고 끝낼 거예요. 요 자리에서 풀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수학을 조금 내려다볼 수 있는, 전체적으로 관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자 이번 전체적으로 학원에 도입했고 나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체계인데요. 백지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그림 정도는 뭐 그려줄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상황을 주면은 본인이 스스로 배웠던 거를 글쓰기 하는 것처럼, 글쓰기 참 어렵지, 연습해야 되지요. 백지 테스트를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목차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 목차 테스트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보는 백지 테스트가 여기 단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쭉쭉쭉쭉 써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 노트 한 권을 완성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중3 상수학이 약간 롯데타워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 되실 거예요.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이해되시겠어요? 와, 좋아 좋아.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준비물에 대한 이야기고요. 나머지 프리노트랑 개념노트가 있는데, 자, 요거는 내가 뒤에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할 때 프리노트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4번. 학생에게 말한다. 학생에게 말한다. 가번의 시간 약속은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거 또 민폐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스스로를 아픈 사람으로 만들지 맙시다. 하다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 아픈 거 내가 이해하는데, 우리 꾀병으로 스스로를 아프는 사람으로 만들지 맙시다. 그런 꾀병에 의한 보강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숙제 평가는 A, B, C, F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 3회 중에서 C가 2번이거나 F가 1번 있으면 그날 남는 거 말고 나랑 한 번 더 커피 타임을 갖게 될 거예요. 커피 타임이 뭐예요? 아니, 보충이라고 하면은 너무 삭막하잖아. 커피 타임을 나와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요즘 너 사는 건 어떠니? 나도 사는 게 좀 힘들단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 좀 풀어볼까? 그러면서 문제 풀고 또 아이 참 사는 게 좀 힘들지 이러면서 사는 얘기를 좀 할 것 같네요.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불필요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전 과정이 공부가 안 되어서 진도를 못 따라가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질문에서 모두가 자유로울 수는 없죠. 100% 완벽한 사람이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걱정을 최소한 이 과정에서는 안 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전 과정 안 떠오르면 내가 떠오르게 만들어 드릴게요. 절대값이 기억이 안 나요? 절대값을 이해시켜 드릴게요. 부등식에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방향이 바뀌는 거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이해시켜 드릴게요.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보조 개념들은 내가 끄집어 와서 해줄 테니 여러분들은 그걸 수용하려는 자세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 보죠. 5번입니다. 숙제에도 방법이 있다고. 숙제에도 방법이 있다고. 입니다.
자, 이번에 나의 은사님이시죠. 내가 수학을 배웠던 분이 항상 강조하셨던 풀이법인데요. 엑소 풀이법 하니까 일부 여학생들이 까르륵 웃으면서 좋아하시던 분들 계시는데, 이런 엑소 풀이법 있는데요. 자, 풀이노트를 펼쳐보시면 상단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반칸이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1번 문제. 3cm 직각 4cm 길이를 구하라. 1번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 3cm 4cm 직각 2cm 길이가 안 맞는데 이해해주세요. x를 구하라. 조금 더 타이트해졌네요 문제가. 3번 갑자기 웬걸 2등변 삼각형인데 이쪽이랑 이쪽이 각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6cm, 여기가 6cm, 여기가 4cm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요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 3번이라고 해보죠. 여러분 풀한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숙제가 있었어. 누구야? 누가 진동 소리를 내었어? 지금 이 신성한 수업 시간에 누가 신성한 수업 시간에 진동 소리를 내었어?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교재가 뭐라 그럴까? 김현정 문제집이라고 해보죠. 그럼 위에다가 문제집을 이름을 싹 써줘요. 날짜도 써주시고요. 그런 다음 여기다가 1번 이렇게 하고 문제를 쭉 풀겠죠. 2번에서 쭉 풀 거예요. 3번에서 쭉 풀겠지요. 이렇게 지금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왼쪽에만 풀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하시잖아요. 채점할 때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세상 엄청 크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져주시면 초코햄이 좋아요? 화이트함이 좋아요? 초코가 좋아? 화이트가 좋아? 화이트? 하나 선택해. 초코 화이트. 초코 몇 개 없는 초코를 골랐어. 여기 초코가 근본이거든. 초코 화이트. 화이트. 여준이 초코 화이트. 화이트. 초코 화이트. 화이트. 아 피곤해. 먹으면 쓰라. OT 들을 때는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있을 때 왼쪽에만 풀고요. 제발 채점할 때 이렇게 하지 마. 세상에다가 낙서하듯이 하지 말고. 맞으면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채점하니까 틀리고 틀렸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는 2번, 3번 문제를 그대로 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숙제를 한다는 건 그대로 갖고 오라는 게 아니야. 그대로 갖고 오지 마시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얘네들 냅둬. 2번, 3번 문제를 여기다가 해결하시는 겁니다. 고치는 것도 여기다 하시고요. 여기다 또 고쳤어. 아 이거 이렇게 보조선 넣는 거 내가 까먹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로 열리네. 근데 얘는 내가 닮으면 도저히 모르겠어. 내가 이등변 생각해 몰라. 그래서 얘는 맞았고 얘는 또 틀렸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설지는 요 3번 문제에 대해서만 보는 거예요. 요 3번 문제에 대해서 해설지를 보게 될 거예요. 얘는 그대로 들고 오라는 게 아니야. 요거를 해설지를 보는 거야.
해설지를 볼 때에도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럼 해설지를 와 해설지 이쁘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요. 해설지를 볼 때 아까 얘기했죠. 분석하셔야 돼요. 무엇을 분석해야 돼? 내가 뭘 몰라서 이 문제 지금 못 풀고 있지? 나 지금 뭘 모르지? 이걸 알아보셔야 돼. 내가 거기까지 짚어줄 수는 없어요. 당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아는지까지는 가르쳐줄 수는 없어요. 당신이 모른다고 요구한 거를 내가 말해줄 수는 있어요. 선생님 피타고라스 정리가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경우의 수가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 블랙라벨 이 문제는 뭐지요?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궁금해요. 너 뭘 모르니? 그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 해설지를 보고 해설지를 공부해 오셔야 돼요. 해설지를 보고 첫 번째 내가 무엇을 무엇을 몰랐는지 그래서 왜 못 풀었는지를 체크해 오셔야 돼요. 두 번째 이거를 그래서 다시 풀 수 있으면 풀어 오셔야 돼요. 해설지를 보고 이게 분석이 된 상태로. 근데 일부 문제들은 해설지 봐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해설지가 어려워. 그냥 문제 자체가 답이 안 나와. 노답이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은 어디까지 하다가 막혔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기록해 오셔야 돼요. 그냥 오시면 내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몰라서 어디서 막혔는지 찾을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와 주셔야 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XX 별 처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생각해봐요. 모든 숙제는 동그라미거나 X5거나 XX 별이겠죠. 지금 내가 안 좋아하는 질문이 이런 류의 질문이에요. 빈칸 빵빵빵빵 뚫려서 별표 별표 별표. 그래서 저 숙제는 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생각이 가끔 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래도 답을 드려야지. 근데 이렇게 오면은 진짜로 질문만 받다가 한 세월이 끝나버려요. 수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이런 친구들은 실제로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도전을 안 해본 채로 오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체계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이거에 한해서 받을 생각이에요. XX 별 문제들에 대해서요. 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상황상. 그럼 이제 여러분들 걱정되시겠죠? 와, 숙제를 그러면 몇 번을 하나 가지고 몇 번을 푸는 거예요, 선생님? 자, 여기서 항상 여러분들 숙제하시면서 고민이 이 문제 몇 분이나 고민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 하실 수도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진짜 하루 종일 문제를 고민한 적도 있고 거짓말 안 하고 옛날에는 스터디 카페 가고 독서실이 있었어요. 독서실에서 엎드려서 있다가 머릿속에 이제 문제 다 외웠으니까 머릿속으로 있다가 무의식 중에 풀려서 일어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평생 중3만 해야 돼. 진짜 고3 때까지 중3 공부하나 끝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그건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한테 딱 입맛에 맞는 문제 골랐을 때 그렇게 하시고요. 막힌다 싶을 때부터 막힌다 싶을 때부터 5분입니다. 맥시멈. 막힌다 싶을 때부터 5분이에요. 고민의 시간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신나게 풀려. 신나게 쭉쭉쭉쭉 풀려. 근데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거기서부터 고민이 5분을 넘어가는 건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럼 그냥 이때 여기서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땅땅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답을 못 냈으니까. 그리고 한 번 더 고민하겠죠. 여기서 또 모르겠어. 그럼 땅땅 하고 이제 해설지 보셔야 돼요. 그럼 X 하나당 맥시멈 고민이 5분이니까 2개면 10분이죠. 2개 해서 10분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2개 해서 10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질문이 10개가 있다고 해봐요. 10분 넘어가, 이거에 10분만 줘도 100분이에요.
너무 시간이 길어진다고. 사실 10분도 많이 드린 거예요, 지금. 고민하는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든 순간부터 맥시멈 5분. 그리고 아니면 과감하게 넘어가셔야지. 여러분 다른 공부도 있잖아. 다른 특강도 들으시잖아. 다른 숙제도 있으시잖아. 평생 수학만 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전체 숙제 개수분의 X5의 비율이 30%를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X5라는 채점 결과의 의미가 뭐냐면, 야, 너 아는 문제인데 틀렸던 거야, 처음에.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또 한 방에 할 줄 알면서 왜 그래? 약간 요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게 겁나 많아. 그러면 야, 너 숙제할 때 유튜브 보면서 했니?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초장에 집중을 하고 했으면 맞을 문제를 한번 틀리니까 뭐지? 아 맞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야, 너 음악을 너무 정신사나운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비율이 30%를 넘어간다. 그 집중력 적신호예요. 내가 스스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카톡 하나 남기고 또 카톡 하나 남기고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XX 별의 비율이 전체에서 30%를 넘어간다. 이건 나한테 SOS 쳐야 돼요. 나한테 SOS 쳐야 돼. 숙제가 너무 어려운 거야, 지금. 뭔가 숙제가 지금 상황이 아닌 거야. 그럼 내가 뭔가 방법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정승재 선생님이랑 조정식 선생님이 나오는 티처스라는 방송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네요. 거기서 조정식 영어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이 영어 지문을 하나 읽을 때 이 안에 모르는 단어가 전체 단어 수 중에서 30%를 넘어가면 아직은 이르다. 이 지문을 보기에는. 왜냐면은 단어 독해, 단어 암기하다가 모르는 문제 보다가 그냥 턱 막히거든요. 그럼 전체 문맥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리고 이 숙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숙제를 하면서 숙지해야 될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턱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접근이 어려워. 어차피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려고 여러분 숙제하는 거 아니거든요. 모르는 문제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문제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작정 어려운 문제를 바로 도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나한테 SOS 쳐야 됩니다. 내가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지? 여기까지가 숙제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숙제할 때 네. 저 문제를 두 번씩 푸는 거예요. 틀린 문제들은 고쳐오는 거죠. 한마디로. 틀린 문제 고쳐오지 않으셨어요? 숙제하실 때? 아니, 처음에 풀 때는 채점 배우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풀고 쭉 본인이 채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쭉 풀고 본인이 한번 채점해. 틀린 거 있지? 그 틀린 문제들 하려서 여기다 또 해. 그건 이제 사실 틀린 문제를 다시 푼다는 개념보다 고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숙제할 때 문제 풀고 고쳐오시잖아요. 그거를 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무엇을 몰랐는지는 해설지를 통해서 하는 거죠. 해설지를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귀여운 옆집에 사는 철수가, 선생님, 그러면 제가 숙제를 다 100개 와도 모르시겠는데요. 해설지 보고. 알 방법 없어요. 알기 쉽지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열정이 1, 2주 뒤면은 식을 겁니다. 당연히도요. 그리고 그 열정을 성실로 대체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숙제를 하다가 나중에 숙제를 못하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숙제를 못했을 때 최선의 행동은 숙제를 100개 오는 게 아니라 숙제를 안 한 채로 그냥 오는 게 최선의 행동이에요. 왜냐?
지하라 그랬죠. 지하가 숙제를 안 했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숙제 다 베꼈어. 한 40문제인가? 와 열심히 그거 깜짝 언제 썼냐 그거를 다 베꼈어. 막 x5의 비율을 막 맞춰가지고 x5가 너무 연속되면 또 걸릴 것 같으니까 막 5x5 5x5 xx 별 이러면서 막 다 베껴왔어. 두 번씩 쓰고 막 난리야 나. 정성이 그건 정성도 없어. 모르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질문을 이거 맞췄었네? 그럼 지하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니? 오늘 몸이 좀 안 좋나?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나? 내가 삐졌나? 내가 너무 못생겨서 그런가? 뭐 이럴 수도 있을 온갖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은근슬쩍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은 지하는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채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썩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끌려오신 거 아니잖아요. 누가 잡아다가 여기 놓으신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서 나 이번에 목표 이루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크고 작은 변화를 하고 싶어서 오신 거니까 그러면 그때 그거 도와드리려고 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질책하고 남기고 야 너는 왜 이것도 모르니 이러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도 진정성 있게 나를 대하고 이 수업 시간을 대해주셔야 돼요. 숙제가 안 됐어. 그럼 그냥 오시는 거야. 그게 최선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왜 못했니? 선생님 딱히 이유는 없는데요. 좀 이번에 좀 그랬습니다. 제가 다음에 잘해올게요. 다음번에 많이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C 카운트 2번 내가지고 제가 이번에 보는데 선생님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멋있는 거고 이게 멋진 거지. 그거를 베껴서 잘 넘어가서 얘는 숙제를 잘하는 친구네라는 인식을 주는 게 멋진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이겁니다. 누가 봐도 베낀 것 같아. 한번 들켰어. 서영이라 그랬죠. 서영이 베낀 것 같아. 마피아 게임 시작합니다. 너 마피아지. 아니에요. 제가 죽였다니까요. 마피아지. 너 마피아인데? 이러면서 한 수업 시간 10분을 날려먹으면서 추궁을 하고 있는 시간이 제일 안 좋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요. 여러분들은 다 멋진 친구들이니까 믿을 겁니다. 자, 넘어가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숙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면은 신에게는 48번의 시험이 남아있습니다. 일일 테스트 주에 2번, 주말 테스트 주에 1번, 쌍둥이 테스트 새로 생겼죠. 주에 1번, 주에 2번, 백지 테스트 주에 1번, 한 주에 시험 6번, 우리 방학까지 8주, 그렇게 해서 총 68에 48. 그런데 주말 테스트는 별도, 물론 일일 테스트에 포함이니까 횟수는 늘어나지 않아요. 숨 막혀. 너무 많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딱 시험 2개예요. 어차피 일일 테스트는 내가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상황에 따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남기려고 내가 시험 내는 게 아니라 확인하려고 내는 거지. 수업했던 걸로 낼 거예요. 수업했던 걸로. 근데 주말 테스트를 잘 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왜냐면 40점이 안 넘어가면 내가 남기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은 남으셔야 돼요. 학원 망치지, 학원 망치. 그래서 보충을 해야 돼. 그 주말 테스트는 내가 내는 게 아니야. 내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원장 선생님이 내는 거야. 이 강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말 테스트는 조금 신경 써줘야 돼요. 물론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범위까지 공부하면은 무조건 40점이 넘어가도록 나와 있어요. 40점을 못 넘으면은 나랑 커피 타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신선한 타임이나 좀 합시다.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아까 전에 백지 테스트는 뭔지 알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 쌍둥이 테스트는 뭐예요? 쌍둥이 테스트는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꽤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중3 상과정의 문제들을 쭉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아주 기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숙제 검사할 때 숙제 받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하고 노는 게 아니라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문제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풀어 하면 거기까지만 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쭉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또 하나의 여러분들을 공부한 흔적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숙제 검사 다 끝나고 나면은 요거 가지고 복습하면서 1교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 검사야. 쌍둥이 테스트는 숙제 검사야.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일 테스트는 내가 이전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내는 거니까 이건 내가 이제 관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부담 없으실 거고요. 주말 테스트는 여러분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는 이렇게 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항상 여기 헷갈려서 시간표를 넣어놨으니까요. 5시부터 숙제 검사 1교시 시작, 쉬는 시간, 2교시 시작, 쉬는 시간, 일일 테스트 끝.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만 주말 테스트. 자, 그리고 맞아. 월말 테스트가 이번에 생겼어요. 이것도 내가 내요. 내가 내고요. 한 달 동안 배웠던 것들을 점검하는 차원인데요. 50점을 넘기지 않으면 2월 달에 클리닉 수업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내가 여러분들 공부를 더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요 정규 과정만 잘 맞춰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50점 넘길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볼까요? 진도계획표 쪽 있어요. 보면은 쭉 나와 있고요. 월말 테스트 일정도 나와 있어요. 이번 주는 주말 테스트가 없지요. 우리 배운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주말 테스트가 없고요. 일일 테스트만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주말 테스트가 없고 보시면 1월 29일 월말 테스트, 2월 26일 월말 테스트가 있네요. 당연히 안내 드릴 거고요. 이해되시겠지? 좋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내가 주저리 새벽 감성이 와서 썼던 글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주휴수당 포함하면 12,000원. 하루에 보통 8시간을 일해요. 그러면 96,000원. 주 5일을 일한다 치면 48만원. 한 달을 4주를 일한다 치면 192만원. 대강 잡아서 200만원. 2달 잡으면 400만원. 이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무리 싸게 매겨도 2달 400만원 밑으로 못 팔아. 사람의 시간은 400만원 밑으로 못 파는 거예요. 2달의 시간을. 이해되시겠지? 지금 그 400만원 여러분들 들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도 사용 안 한 거. 엄청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100배, 1000배가 될 수도 있거든요. 2달 뒤에. 근데 시간이 참 특이하게 2달 뒤에 이 휴직 조각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를? 나 뭐 했지? 그 400만원으로 내가 구매한 게 후회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요. 다른 과정은 모르겠고요. 최소한 수학에서는 여러분들의 시간의 가치가 좀 많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또 내가 응원할 거고 옆에서 관리할 거고요. 그러니 잘 따라와 주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지?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OT였습니다. 반갑습니다.